이제 118페이지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 올해 개정이 됐죠. 올해 개정이 됐고 거의 개정상이라 뭐 작년에 좀 개정됐고요. 시험에 출제는 안 됐지만 일단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뭘 기억하시라 해서 이거 나오면 뭐 빼주는 거라고요? 물가 상승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장기 보유라겠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뭘 해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보유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된다? 3년. 그러니까 3년이 안 되면 일단 무조건 안 됩니다. 장기 보유는. 기본 3년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죠. 특별공제 뜻은 뭐라겠어요? 너도 나도 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히 니네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대상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해주는 거죠. 그때 대상이 누구다? 요죠.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입주권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경우 있죠? 누군 안 돼요.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해주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도 안 됩니다. 조정의 2주택. 자, 외국 있는 물건을 팔았어. 외국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죠? 왜 안 된다 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 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 걸 팔았는데 걔네 걸 빼줄 필요는 없죠. 왜? 미국의 물가 올라간 걸 우리가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외자산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뭐 비슷하죠? 거주자, 비거주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거주자는 뭘 거주자란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 얘는 그게 아닌 자 그렇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누가 봐도 비거주자죠. 그죠? 그랬죠? 근데 걔가 인천 송도에 아파트를 팔았다? 장기 보유 된다 안 된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비거주자인데 장기 보유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해줘요? 비거주자인데? 그래요. 우리나라 걸 팔았잖아. 우리나라 걸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해서 대입을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국외자산은 안 돼. 비거주자는 얘는 외국인인데 대입 막 이러면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 빼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걸 팔면 누가 됐든 해주는 거고 누가 됐든 외국 걸 팔면 안 해주는 거지. 왜? 국내 물가 상승분 이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공제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돼 있죠. 공제율은 양도 차익이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자산은 6에서 30%. 물가 상승 빼주는 거라겠죠. 그럼 정부에서 제 1년에 지금 몇 프로 빼준다는 거예요, 이거요? 2%죠. 3년부터 받으니까 최소, 그죠? 6%. 2, 3은 6. 그러니까 1년에 물가가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2% 정도 올라간다 생각하는 거죠. 과거엔 3%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2% 해주는 거죠. 그때 뭐라 했어요? 2% 해주면서. 이제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간대. 그래서 3% 해줄 필요가 없대. 2% 해준대. 결국 무슨 얘기예요? 공제를 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세금 더 내라는 얘기잖아. 말만, 그쵸? 그래서 몇 년? 15년. 그러니까 최대 15년 넘어가면 더 이상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15년 보유하면 30%, 20년, 30년 보유 똑같이 얼마? 30%. 왜냐면 계속 해주면 원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줍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고요. 여기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 자, 무슨 주택?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은 아까 1주택이어도 비과세요건 충족에도 비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된다겠죠. 그럼 세금 내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세금을 더 많이 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그 많이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년 이상 부에 10년 이상 거주하면. 사전에 뭐 20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얘가 원래 작년에 어떻게 돼? 이걸 잘 보세요. 작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여기서 2년 이상 뭐 하면 거주하면 그럼 내가 그 집에 2년 살았으면요 1년에 8%씩 해줬어요. 그럼 3년부터니까 얼마? 38은 24 해가지고 쪽에서 얼마? 10년 넘어가면 최대 얼마까지 했죠? 80%. 원래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거 8%짜리를 보유와 뭐 거주로 나눈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나눈 거죠. 이렇게 해서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 나눠가지고 얘 1년에 4%, 얘도 1년에 4%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3년부터 쭉 가가지고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40%.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40%. 얘도 쭉 해서 몇 년? 10년 이상 이렇게 바꾼 거지. 그럼 결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원래 작년에는 거주 2년하고 보유를 10년 하면 80% 받았는데 올해는 똑같이 80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유 10년에 거주도 10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강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얘가 잘 보세요. 만약 얘가 보유 10년 하고 거주 1년 했다. 얼마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가주택인데 보유 10년에 거주 1년 했어요. 40%? 20%입니다. 자, 원래 작년에요. 2년 거주를 하면 8% 공제해줬죠. 작년에 2년 거주 못 하잖아요? 무조건 2% 공제예요. 2년 거주가 안 되면 8% 공제 안 해줘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지금도 이 8%짜리를 어떻게 나는 거야? 4%? 4% 하는 거죠. 그럼 전제 조건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것도. 기본 거주는 무조건 몇 년 돼야 돼? 2년. 원래 2년 거주 안 되면 8% 공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도 2년 거주 못 해버리면 이거 적용 안 하니까 뭘로 가? 원래 2년 거주하면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최소 거주 기간은 몇 년 이상 해야 되는 거야? 2년. 그래서요. 원래 얘는 3년부터 하잖아요. 3년에 4%, 3, 42죠. 근데 거주는요. 2년 거주부터 해서 얼마? 8%를 해주는 거예요. 최소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24가 아니라 최소 얼마? 20이 되는 거죠. 왜? 보유 3년에 거주 2년 하면 얘 12%에 얘 8%니까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이면 3, 4, 12, 4, 3, 다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4%씩.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죠. 이게. 그죠?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기본 개념 이해를 하시고 문제 지문상으로 나중에 보셔야지 얘가 이것만 딸랑 외워가지고 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써요. 보유 10년에 아니 보유 아니라 거주 10년 했어요. 거주를 몇 년 했어? 10년. 보유 2년 했어요. 얘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거주 10년에 보유를 2년 했어. 그럼 얘는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요? 장기 보유는 무조건 3년 보유 안 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뭐 고가주택 할아버지도 안 돼. 무조건 몇 년 보여야 돼, 기본이. 그죠? 이걸 해야지 그 다음에 뭐 2년 따지는 거지. 보유가 3년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옛날 시험에 여러분 기출문제 뭐라고 나냐면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잖아. 왜? 되잖아요. 근데 걔가 맞는 지문이에요. 왜? 가로치고 뭐라고 돼 있게요? 보유기간 2년 6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유 3년 안 됐잖아.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요, 여러분? 2년 6개월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생각나는 고가주택 되는데 최대 80%까지 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숨도 안 쉬고 틀렸다 그런 거지. 맞는 얘기지. 왜? 2년 6개월 안 돼요. 왜? 3년부터 된 거예요. 3년부터. 그 여기는 지금 거주 100년에도 보유를 3년 못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런 게 이제 지문상에 섞여버리면 이제 내가 이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저기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개정이 된 거라서 여러분이 기억을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거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OX. 된다겠, 그럼 된다겠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여기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비거주한데 송도 아파트를 팔았는데 걔가 고가주택을 파는 거야. 그럼 요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왜? 얘한테 몰라고 이렇게 많이 공제해줘요. 그럼 걔는 뭘로 간다는 거야? 이걸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비거주는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예요? 6에서 30을 해준다는 얘기지. 막 4%, 8% 이런 안 해주겠다는 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몰라고 걔네한테 그렇게 많이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지. 요거 재배 그러니까 장기 보유 안 된대. 비거주잖아. 그게 아니잖아. 된다고 했잖아. 왜? 국내 물가 상승분 빼주는 거지. 근데 얘가 고가주택 팔았다고 해서 안젤리나 졸리한테 최대 얼마까지? 80%까지 공제해주겠다는 또 이건 안 해준다는 얘기죠. 최대 이걸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상에 나왔을 때 잘 풀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뭐 풀어봐야 돼, 여러분. 뭐 공부 지금 뭐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안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이걸 보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어렵다고 표현을 하려면 세법 공부를 나름대로 진짜 난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들이나 하고 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지. 공부는 참 안 하시고 나서 뭐 어렵니, 맨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얘가 어려워. 그럼 이거를 한 10번은 본 다음에 어렵다는 얘기를 해야지. 그죠? 몇 번 봤어? 뭘 몇 번 봐요? 수업할 때만 봤지. 그럼 1, 2, 3, 4, 5, 6 세 번째 보네. 그죠? 세 번째. 그것도 최근에 본 게 언제야? 지난달이죠. 이 2달 전에 본 거지. 2달 전에 한번 지금 2달 만에 보는 건데 기억 안 나지. 그리고 뭐라 그래? 난 어려워. 세법 진짜 어려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건 없다겠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죠? 공제.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추락하게 외웠는데, 허무하게 어디서 틀린 줄 아세요? 얘를 고쳐요. 얘를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 번 나왔어. 그럼 여러분, 이거 안 보이고, 말이야. 막 외운 거 나오니까 막 2, 3, 6, 막 어쩌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양도 가액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왜? 가액이 아니라 차익에 공제하는 거야. 우리 양도 차익 어떻게 외워요? 양도 차익에서 뭘 빼줘요? 장기 뭐 이렇게 빼주나요? 그럼 얘는요, 이금액 이상 빼주는 거야. 여기다 10%, 여기다 20% 바로 빼주는 거야. 가액에서 빼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양도가액 10억, 양도차익 1억. 근데 양도가액에 30% 빼준대. 그럼 양도가액 10억이잖아. 그럼 3억 빼줘? 그럼 세금 낼 일이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빼주는 거야. 이거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여러분. 가액이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공부할 때 제가 만약에 자, 보유를 3년 했어요. 장기보유 특비 몇 프로 받아요? 3년이면 3년. 여기는 6%잖아요. 그럼 6%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의 6%, 양도 차익의 몇 프로, 양도 차익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공부할 때.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양도 가액의 몇 프로 그러니까 딱 보여 눈에. 얘 틀렸어. 평소에 공부 어떻게 해요? 만약 하면 6%, 뭐 40%, 30% 이거만 하지. 앞에 양도 차익은 한 번 읽고 그래 얘는 당연히 양도 차익이 그다음 막 숫자만 외워. 그게 나중에 양도 가액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고가주택은 어떤 데 있어요? 이렇게 한다 했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거주 기간은 2년부터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기본 보유기간 3년에 대해 보유 3년 안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거주 2년, 10년, 200년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정부 이제 개정안은 뭐예요? 이 개정안은 최대 80% 받죠. 보유 10년에 거주 10년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보유 10년에 거주 10년 했어. 고가주택인데. 근데 양도 차익이 20억이 초과됐어. 50%만 해줘요. 만약에, 그러니까 5억 이하일 때는 80을 받아요. 근데 5억 초과 10억,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그때는 얼마? 70%. 10억에서 20억 사이면 60%. 20억 초과되면 50%만 해줘요. 뭘 했는데? 내가 보유 10년, 거주 10년 했는데도 얼마밖에 안 돼? 양도차 20억 초과되면 50%밖에 안 해줘요. 그거를 지금 현재 개정안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만약 통과되면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웃긴 얘기죠. 그죠? 아니 이것도 지금 세금 많이 내는데 그것도 저기에서 공지를 또 20억 초과되면 50%만 해준다. 참 웃긴 거죠. 정말. 이게 말이 이상합니다. 이게. 완전히 무슨 참 말이 안 나오죠. 완전 무슨 저기도 아니고 막 세금만 걷어가겠다고 오로지 그 강경 일변도로 가는 거죠. 그죠? 지들이 얼마까지 나겠어요? 그래봤자 1년도 안 남았어요. 그죠? 그죠? 다 그러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 조금만 더 버텨. 니네 알아서 이러고 있는 거지 다. 그죠?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좀 지나고 대선 후보 정해지고 어쩌고 하면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의 끝난 거죠. 대선 후보 정해지면 이제 뭐 기존에 저기는 뭐 성당 신경 안 쓰잖아요. 오로지 그쪽에 맞춰가지고 막 정권 승계하려고 막 이제 자꾸 하겠죠. 제일 먼저 고치는 게 뭐겠어요? 세금 문제겠지. 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쪽에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왜냐면 또 그게 바의 변수가 많은 거죠.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개정 예정입니다. 만약에 다음 달에 통과되면 이것도 이제 어쨌든 수정이 되는 거죠. 자꾸 바뀌는. 그러니까 시험 10월 30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법이 바뀌었는데 10월 30일까지 시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됐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하고 시행은 내년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걔는 올해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 시험 보는 날까지 시행되는 건 올해 시험에 들어가요. 만약에 10월 초에 개정해가지고 그날부터 시행하는데 그럼 그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개정상. 그럼 그는 공부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시험 공고일 그랬거든요. 사람일공단에서 7월 말쯤에 공고하거든요. 18월 초에. 그걸로 했는데 지금은 시행일로 가요. 시행일로. 그래서 늦춰진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개정되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짜증나는 거죠. 근데 우리 개정 많이 되긴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죠? 다 개정되면. 그죠? 보시고. 자, 장기불특보 이렇게 보세요. 보유기간이 이제 보유기간 중요하죠. 얘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 요 2월 가세나 얘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때 설명을 드린다 했죠? 자, 입주권 나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을 어디까지 따진다? 관리, 처분계, 인가일. 얘를 입주권, 양도일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입주권 나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양도 차익도 어디까지 구하고, 관리, 처분계, 인가일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보유기간도 관리, 처분, 개인가, 인가일까지만 갑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1월 달에 건물 팔고 2월에 건물 또 팔았어요. 1월 달에 장기부의 받았어. 2월 달에 건물 또 팔았어. 장기부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장기부의는 1년에 12번을 팔건 10,000번을 팔건 이 요건 충족되면 무조건 돼요. 팔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왜? 부동산 자체 해주는 거잖아. 그럼 팔 때마다 해줘야지. 몰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는 무조건 받아요. 그래서 동일 연도에 대상을 뭐 여러 번 양도해도 뭔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118페이지 4번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한다. 그랬죠?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참고해 보시면 그 2번에 조합원 입주권 나오죠. 그 조합원 입주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전 토지 건물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관리 처분계 인가일까지.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설명 몇 번 했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하신 분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 뭐가 들어갔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갑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우리 공법 배우셨죠? 이거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된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겠요? 맨날 봐서 그러죠? 조합을 설립해요.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하면 이 갑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이 조합이 뭐가 돼요? 그렇죠.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해가지고 이제 쭉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공법의 정비법에 도정법에 나오죠. 그 도정법에 보면 사업 시행 절차가 나와요. 뭐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사업 4개가 있는데 그걸 누가 시행자 누구고 그다음에 뭐 동의 요건은 머릿수 얼마 면적 얼마 뭐 해가지고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왜 아파트 재건축하면 막 프랭크도 엄청 붙잖아요. 경축 뭐라부터 뭐 추진위원회 결성 경축 뭐 설립인가 경축 조합설립인가 경축 사업시행인가 다 필요 없고요. 요게 떨어져야 돼. 관리 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져야 생정 절차가 끝나요. 자, 이게 그거죠. 공사 다 끝나면 아파트 짓고 나면 너는 원래 40평인데 너 50평 받을 거니? 너는 50평이 40평 받을 거니? 해가지고 그거 정해가지고 넌 돈 내고 들내고 다 정하는 거죠. 자, 이거 떨어지면 철거예요.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요? 입주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철거되면 조합원인 나에게 조합은 뭘 준다? 나중에 이 집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합원 입주권인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걸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부여 특별공제 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보세요. 얘가 인가 떨어지고 입주권 상태죠. 얘가 입주권 상태 1년을 보유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을 부여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택을 5년 부여하고 입주권 전환되고 1년 부여했다. 얘를 팔았다는 얘기지. 자, 그럼 얘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그 얘기네요. 5년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간다는 거지. 여긴 안 해줘요. 그 왜 안 해주느냐? 원래 장기부의 특별공제는 부동산만 해줘요. 입주권이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권리지 입주권이 부동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팔았더니 장기부가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돼? 그랬더니 부동산만 되는 거야. 이런 거지. 그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 여기부터 집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인가 떨어 철거하기 전에 얘를 팔았어. 만약에. 그러면 장기부에 대한대. 됐지. 왜?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내가 여기서 여기 안 해준 건 이해를 해. 왜? 여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사람이 이걸 팔고 이걸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조합원이에요. 그럼 내가 부동산 보유한 기간만큼은 뭘 해줘야 돼? 그렇지. 그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는 거야. 여긴 안 해주고. 그래서 항상 입주권 나오면 어디까지? 보유기간도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 그러시면 안 되고 관리처분기인 가리고 양도 차익도 어디까지만 구해요? 여기까지만 구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거 완공되고 나중에 집을 팔잖아요. 그럼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 양도세 계산 방식이 엄청 복잡해요. 양도세를 그럼 세 단계로 구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도 차익 구하고 조합원 입주권 상대 또 구하고 완공되고 또 구해서 세 개로 나눠가지고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고 돼 있는 거죠. 엄청 복잡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부담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청산금 막 그럼 그거 더하고 빼고 해서 엄청 복잡해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럼 얘가 입주권 지금 갚 거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았죠. 자, 얘한테 뭘 산 거예요? 입주권을 샀죠. 그럼 이 을은 나중에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는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지. 그래서 입주권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뭐 하나는 관리처분 인가일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승계취득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뜻이 이런 뜻이다 보시면 되죠. 교재 보시면 다시 그 2번 참고 2번이 그 얘기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적용 대상 나오죠? 등기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부여한 토지. 자, 가로 안에 제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라고 써줬죠. 자,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의 특별공제 될까 안 될까요? 돼요. 되는데 원래 돼요. 안 된다는 얘기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갑자기 왠지 얘는 안 해줄 것 같아. 왜? 비사업용 토지라.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나오는데 틀렸다는 셈이 있어요. 된다니까요. 누구는 안 돼. 미등기, 조정의 2주택, 그리고 국외자산 얘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써는 거 일부러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그죠? 그리고 미등기, 조정 2주택 이상 국외자산은 받을 수 없다. 그죠? 그 표는 뭐 공제일인 거 보시면 되고 119페이지 표 밑에 참고에 동일 연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대상을 여러 번 양도하면 양도 자산마다 뭔다?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장기부요 특별공제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기본공제 있죠. 기본공제. 자, 기본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자, 기본. 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따져요. 무조건 해줘. 무조건. 자, 보유기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아무것도 안 따져요. 공제대상 안 가려요? 다 돼요. 딱 하나만 안 돼. 뭐 미등기. 요거 빼고는 다 돼요. 나머지는 다 돼요. 자, 국외자산 양도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OX. 국외자산 양도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X? X예요. 미등기 빼고는 다 된다니까. 자,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의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X라니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미등기 빼고는 다 된다니까. 뭐 공제세 안 가리고 아무것도 안 따져요. 뭐 보유기간 안 따지고 무조건 뭐 빼고 미등기. 그냥 미등기란 말만 안 나오면 다 된다 하면 돼. 그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해주길래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해주느냐? 금액이라 꼴랑 이만큼 해줍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1년에 250도 별로 안 큰데 거기다 뭐 있어? 소득별 이거거든요. 이렇게 1, 2, 3, 4 나누는 걸 소득별.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걸 소득별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1번 이거 4개 묶어서 1년에 250, 2번 연 250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뭘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런 얘기죠. 1월 달에 토지 팔면 250 받고 2월에 건물 팔았다. 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각각이 아니라 이 4개 묶어서 1년에 250이다. 그 뜻입니다. 그죠? 이게 소득별 뜻이에요. 200 받고 그러면 얘 50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3월 달에 주식 팔면 따로 250 받을 수 있죠. 주식은 다르잖아. 다르고 250 이 뜻입니다. 이 소득비란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나 얘네 둘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요 4개 묶어가고 주식 따로 가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세금 계산할 때도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1번과 2번이 섞이는 건 없어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통산한다. OX 땡 X. 왜?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는 없어. 그럼 뭐 동일 토지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을 통산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지.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소득별이란 말. 이거 틀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 틀려요. 자산별로 각각 연 250.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읽어? 대충 읽고 연 250 맞았어 훅 하는 거지. 자산별은 뭐요? 요거 하나하나 이런 뜻이잖아. 그게 아니라 소득별 공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셔야 돼요. 얘도 거주자 비거주자 다 됩니다. 다 돼. 그냥 다 돼. 못 빼고 미등기 빼고. 119페이지 5번에 기본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양도자산 다 돼. 못 빼고 미등기 빼고. 그러니까 구개자산 되는 거죠. 보유기간 안 따지고 3번의 공제액은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다. 만약 여러분 집을 하나인데 3명이 공동명의예요. 기본공제 3명 묶어서 250일까요? 따로따로 250일까요? 각각 250이에요. 왜? 인적공제에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주니까 10명이 공동명 10명 다 각각 250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는 부동산에 대해 주는 거죠. 10명이 공동명의 해도 부동산 하나잖아. 근데 기본공제는 사람한테 주니까 10명이면 100명이 각각 연 250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때 4번에 공유자산은 어떻게 한다? 공동소유자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 가면 거기 비교표가 있어요. 시험은 이 기본공제는 단독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지문 섞여 한 줄 나오든가 아니면 장기하고 기본공제 비교해서 나오든가 이거밖에 없지. 얘만 따로 나온 적은 없어요. 단독으로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전례가 많이 있고요. 뒷장에 가면 거기 120페이지에 그 비교표가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비교표 써놨습니다. 그죠? 그 참고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6번에 양도소득금액 구분계산 그랬죠. 자, 양도소득금액은 뭐한다?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아까 1, 2, 3, 4 나눈 거 그죠? 근데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보시고 7번은 이거 작년에 계산 문제 나온 거죠. 요 내용 가지고. 자, 기본공제 250 해줄 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파는 양도소득 금액이 50% 경감받았다, 50% 감면받았다. 그럼 50% 내고 50%는 안 내죠. 그러면 감면되는 금액이 있고 감면 안 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50 공제할 때 감면되는 금액에서 250을 빼겠어요? 감면 안 되는 금액에서 빼겠어요? 이거는 감면받으니까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250 공제해버리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얘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250 공제에 맞는 거지. 그래서 감면 대상과 감면 아닌 게 있을 땐 누구부터? 감면 안 되는 여기서 먼저 뭐하고 250 공제하고 얘네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당연히 뭐요? 먼저 파는 거 먼저 공제하겠죠.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지문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감면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먼저 양도한 차산보다 순서대로 공제한다. 이렇게 된 거야. 겁나 복잡하죠.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막 이런 느낌이죠. 하여튼 해주는 꼴랑 250 그것도 연으로 해주면서 복잡하긴 하늘을 찌르죠. 짜증나서 안 받고 싶지, 그죠? 해주는 거 받아야죠, 그죠? 요거를 작년에 계산 문제를 해서 그 감면소득금액에서 어쩌고저쩌고 나와라. 문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작년에 모두 정답 처리해가지고 몽땅 맞는 걸로 처리를 했었죠. 이 계산 문제. 그래서 이게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다. 혹시 나오면 뭐 외의 어쩌거나 뭐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설마 이런 걸 바꿔내진 않으니까, 그죠? 자,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예요. 그죠?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외의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입니다.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소득금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소득금액 계산할 때 결손금은 완다.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 2월 가서 이거는 일단은 이건 세일 먼저 하고요. 다음 주에 이걸 할게요. 이거 왜냐면 한꺼번에 설명을 쭉 해야 돼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이게 5개 중에 3줄이 나왔는데 이걸로 정답을 냈었어요. 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올해 뭐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죠? 우리 또 한 번은 하고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죠? 이건 되게 양이 좀 복잡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요 세일까지만 할게요. 요건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리 과표 이제 지금 과표했죠? 자, 취득세 과표는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연부취득은 과표가 뭐라고요? 연부금액 그럽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연부금액을 다른 표현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시가표준액. 자, 요 신고금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근데 여기 6개에 해당돼요. 국수공판장 검증은 뭐다? 항상 이 금액을 과표를 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누구랑 비교를 했나?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등록세 과표도 막 갈 건 없다 했죠? 정리하면 된다 했죠? 왜? 얘는 왜 이 등기를 하고 얘가 무엇과 관련된 등기냐 해서 정리하면 된다 했죠?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소유권, 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전부 다 뭘로 가요? 부동산 가액으로 가고, 지상권 설정도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부동산의 지역권 지상권 설정 왜예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얘도 그래서 부동산 가액. 전세권은 뭐 보호하는 거랬어요? 전세금액? 전세금액. 임차권은 월세. 그래서 월임대차 금액 그러고. 지역권은 뭐라겠어요? 남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는데 내 땅의 편익을 위한 거니까 내 땅 가격인 요역지 가액이다. 그죠? 그리고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는 전부 다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채권 금액으로 가고요. 가등기도 부동산에 대한 수리 보전 때문에 하는 거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과 연관돼서 얘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그러고 말소 등기는 건수로 갑니다. 건당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공시가격이죠. 지방세니까 뭐라고 그래요? 시가 표준액인데 누가 나오면 토, 건, 주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요. 토건주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토건주가 나왔을 때만 공정이 나와야 된다. 이때 비율이 얼마다? 예. 얘는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 뭐 조심하셔야 돼? 예. 법인은 장부가에 그러면 안 됩니다. 재산세는 그런 거 없다 했죠. 개인이건 법인이건. 시험에 뭐라고 한다 했어요.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상 가액 입증되면 뭐 장부가에 그걸로 한다. 땡?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그렇죠? 종부세도 공시 가격으로 가죠. 그 얘는 뭐예요? 주택, 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뭐? 얘는 얼마까지 안 내? 6억. 얘는 5억. 얘는 80억. 그죠? 그리고 5억, 6억, 5억 어디까지? 80억까지 안 내니까 빼줘야죠. 그래서 얘는 얼마? 6억을 빼주고 거기다가 얼마? 95%. 얘는 5억 빼주고 95%. 얘는 80억 빼주고 95%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이제 1주택자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예요. 뭐 12% 상해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뭐 개정된 같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그냥 기본 개념을 알고 계세요. 어차피 종부세 양도세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맞죠? 잡으시고. 자, 그래서 세율만 할게요. 뒤에 125페이지 세율 먼저 하고 다음 주에 2월 가서 여기부터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잡으시고. 자, 세율은 올해 개정됐죠?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시행된 거고, 올해요 세율 파트가 원래 시험이 다 잘 나와요. 취득세도 세율 되게 중요하고요. 올해 또 걔도 개정된 거 있고, 그다음에 얘 종부세 세율 개정됐죠. 걔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마찬가지. 세율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예. 자, 일단 뭐예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 세 개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뭐가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입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율이. 미등기는 얼마예요? 70 걸리면 죽어요. 70. 근데 70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높은데 뭐 그죠 요즘에. 그다음에 등기치고 1년 미만인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넘어가면 6에서 45%입니다. 자, 이때 얘가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한 번요. 요거를 세율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6에서 45는요. 6, 15, 24, 35, 38, 40, 42, 45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초과누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건 절대 물어볼 수 없어요. 하나는 물어볼 수 있어. 뭐? 얘가 얼마야? 1,200만 원 이하면 몇 프로야? 6%예요. 과거에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시문에 어쩌고저쩌고 과세풀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대. 그럼 세율이 얼마예요? 2년 이상 보유하면 이거잖아. 6에서 45잖아요. 근데 걔가 1,000만 원 그랬으니까 얼마야? 1,200 이하니까 얼마? 6%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지는 하나는 기억하는 게 좋아요. 얼마? 1,200 이하일 때는 몇 프로다? 6%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타 자산은요. 기타 자산의 대표주가 뭐예요? 영업권, 그다음에 골프형권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은 무조건 누진이에요.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보유나 거주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6에서 45입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뭐냐면 아까 비사업용 토지 말씀 주셨죠?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보유하잖아요. 그럼 이걸로 안 가고 이걸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얼마? 10%란 거죠. 그러면요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 보유했어. 16에서 45입니다. 자, 그러면 충남 아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거기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어요. 2년 이상 보유했어. 세율 얼마일까요? 이걸로 가요. 이걸로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조정 대상 지역 있죠. 걔는 서울이 조정 대상 지역이죠. 여기 상가 5개 가족이다 팔았어. 중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플러스 20% 이런 거 해 안 해? 없어요. 그런 거. 토지는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오로지 누구만? 주택만 해요. 주택만. 자꾸 착각하면 돼.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토지잖아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전국에 어디서 팔든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토지가 아니라 비사업용이 아니니까 너는 좀 더 세금을 더 내라 해서 얼마? 16, 55죠. 그러니까 전국 어디가 됐든 나대지 팔면 16에서 55란 뜻이지 조정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정은 무조건 그만 생각하면 돼요. 주택만 중과세한다. 근데 주택인데 주택과 연관된 권리가 뭐 있어요?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주택 투기와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걔네 묶어서 걔 셋만 가는 거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잘못하면 상가, 뭐 토지도 조정원충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택만 된다. 그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올해 이제 여기가 개정된 거죠. 이 부분. 이게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이번 달부터 시행한 거죠.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면 몇입니다? 70%. 그죠? 1년 이상 2년 미만 얼마? 60. 그죠? 2년 넘으면 6에 45죠. 분양권은요. 1년 미만 70, 1년 넘어가면 60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은요. 누진도 없어요. 그냥 70, 60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왜? 이걸로 제일 투기를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기 보유하면 1년 미만 75, 뭐 그다음부터 10년 보유하면 뭐든 무조건 얼마? 60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아니죠. 근데 입주권랑 주택은 2년 이상이 뭐도 있어요? 누진세율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죠.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예를 들면 서울은 2주택 갖고 계시다. 그러면 2년 이거에다가 얼마? 20%를 할증합니다. 그럼 얼마로 가? 26에서 65%로 간다는 얘기지. 3주택은 36에서 75%. 여러분 이게 말이 36 어쩌고 그러지 내가 만약 직접 해당 세금을 낸다 쳐봐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30%면요 10억이면 3억이에요 세금이. 거기다가 뭐 또 내야 돼요? 지방소득세 10% 내야 돼요. 그러면 세금을 여기 최대 얼마예요? 82.5%예요. 왜? 여기 75에다가 이거 10% 7.5% 더해야 되잖아. 지방소득 10% 내야 되니까. 그럼 82.5%니까. 그럼 전체 양도세액이 82.5% 세금 내라는 얘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지방소득 다 붙여내는 거지. 이게 또 개정된 게 뭐예요? 작년에 10에 2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6월 달부터는 어떻게 해? 20에 30% 해서 최대가 75%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살벌하죠. 살벌. 그치? 근데 이게 뭐 여기까지 잘 나오진 않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자 만약에 서울에 집이 2개가 있어. 하나를 팔았어. 그러면 얼마야? 26에서 65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집을 1년 미만 6개월 만에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율이? 70이죠. 그럼 70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세율이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2주택인데 1년 미만 보유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로 세금을 계산해. 그리고 요걸로 또 세금을 계산해. 해서 두 개 중에 큰 금액으로 가는 거야. 항상. 자, 만약에 근데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원래 누진이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여기다가 26, 65 이걸로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여기는 70, 60이잖아요. 누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해당되면 요거 누진한 걸로 세금 계산하고 요거 적용에 따로 세금을 계산하고 나서 뭐요? 두 개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가는 게 원칙.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은. 근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뭐 크게 가지 마시고 일단 세율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체하고 조정 2주택은 20% 할증하고 3주택은 30% 할증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개정상이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혹시 나오면. 그죠? 자, 교재는 125페이지. 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반적인 경우에서 미등기 70이고 그 다음에 50, 40, 6에서 45인데 시험물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내요. 만약에요. 주택인데 1년 11개월 부였대요. 저 얼마야? 주택인데 1년 11개월 부였대. 아, 그냥 주택은 상가라고 쳐봐, 상가. 더, 이거 복잡하니까 잡으세요. 상가. 자, 여기 돼 있어. 상가를 1년 11개월 부였어요. 얼마예요? 지금 뭐라 그래? 지금 뭐라는 게 1년 11개월 어디 있어, 지금? 아무리 봐도 없구만. 40이잖아요, 40. 1년 11개월 여기 들어가잖아. 이렇게 하니까 생소하죠? 시험에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상가 10개월, 뭐 1년 6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나왔어. 못 풀어요. 갑자기 1년 11개월 그러면 1년 11개월이면 1년 넘은 거니 2년인 거니 1년 11개월 1년 10개월 되면 1개월 되면 2년인가 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2년 전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맨날 우리 저기 하는 이게 언년 만나서 맨날 우리 앞에가 맨날 좀 늦게 하면 언년 만나서 그냥 미친년 만나서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언년이 맨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만 보니까 시험에서 몇 개월 그러면 이 쉬운 것도 엉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게 풀었어요, 문제를.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실제로 풀어보면 그렇게 있거든. 그런 게 생각보다 처음에 볼 때 되게 어려워요. 이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만 하다가 갑자기 몇 개월 해버리면 이게 어디 들어간지를 못 찾아요. 멍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비삼용 토지도 2년 이상 보유하면 디귿번에 16에서 55 뭐 그런 얘기고요. 125페이지 몇몇 초과 누진의 첫 번째 거 있죠? 1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다? 6%다. 그거 하나만 외우시면 되고요. 그럼 비삼용 토지는 똑같이 1200 이하면 몇 프로겠어요? 16%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6페이지 주택조합원 입주권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 70, 60, 6에서 45 분양권은 누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동그라미 이번에 조정 지역 내 주택 그래서 2주택, 3주택 20%, 30% 할증인데 그 3번에 주택수 계산 시 무엇도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뭐한다? 포함한다. 뭔 얘기예요?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분양권 하나 있다. 그럼 여러분 몇 주택이다? 2주택이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 주택은 숫자 계산할 때 분양권 입주권도 숫자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4번은 그거 쓰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주택할 때가 여기인데 여기나 여기에 해당되면 요거 한 거하고 요거 따로따로 해서 둘 중에 큰 거로 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번 기타는 무조건 누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갑이 열한테 토지를 상속해줬어요. 아버지가 이 토지를 2년 부여했고요. 아들이 1년 6개월 부여했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자, 얘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 자, 얘 보유기간 몇 년일까요? 3년 6개월이에요. 그죠? 3년 6개월. 얘 토지 팔았죠? 자, 아까 우리 토지는 3년 이상 부여하면 장기부의 특별공제 된다겠죠? 얘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안 돼요. 안 돼. 그 뭐라고 쟤는 뭐 말만 하면 안 된대. 그리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된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제 장단에 맞춰야죠. 그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많이 틀려요. 이게 진짜 문제가 나오면 지저분해. 왜냐면 상속은요 취득 시기가 언제예요? 상속 개시래요. 그 다 여기부터 가는 거야. 근데 얘가 예외인 거야. 세율 적용할 때도 보유기간 있죠. 자, 보유기간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과세, 세율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니까 얘가 3년 6개월인 거야. 그럼 얘 빼고 나머지는 원칙대로 어디부터 따져야 돼요? 상속 개시일부터 따져야 되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부터 따져야 돼? 상속 개시일. 그럼 몇 개월이요? 1년 6개월이지. 3년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장기보유 안 됩니다. 요게 지문에 섞이면 안 보이죠. 그렇죠? 상속 바산을 양도할 때 원래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인데 뭐라고요? 세율 적용 시는 뭔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그래서 그 126페이지 맨 아래 4번에 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있죠. 거기에 1번에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은 뭐라고 돼 있어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이렇게 돼 있죠. 세율 이런 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진짜 못 풀거든요. 거의 안 보이거든요. 부작용이 뭐냐면 막 이것도 열심히 해. 피상속인해서 나중에 뭐라 그래? 상속만 나왔단 뭐래? 피상속인이래. 아, 자 피 보는 거에다가 조심해야 돼요. 피자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요때만 그래요. 요때만. 그죠? 이런 건 없으면 좋은데 있는 건 어쩌겠어요. 그죠?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하여튼 지금 안 되시는 분은 그것만 하면 돼. 하루 6시간만 공부 무조건 합격해. 6시간. 6시간요? 6시간이에요? 6분 이런 게 아니라 6시간. 일주일에 6시간 아니고요. 나 6시간 하는데 너 일주일에 10시간 일주일에 10시간 틀어져요. 그러면 야간반은 어쩔 수 없다 했죠. 야간반은 범위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범위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공시대법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과목은 실제로 여러 번 논리되려면 공시대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민계공은 왜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냥 중요한 게 왜 그걸 많이 해요? 양이 많고 공부할 게 많아서 그러죠. 그 논리면 공시대법이 제일 중요해요. 왜? 그 두 개 합해서 한 과목이거든요. 그럼 양도 제일 많고요. 그죠? 그리고 어렵기도 제일 어려워요. 민법책하고요 공시대법 두 개 섞인 다음에 책 재봐. 어느 게 더 많은가 양이. 아무도 못 따라와. 공시대법 2권이면 이만해. 두께가.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잖아. 제일 양 많고 어려운 걸 공부를 안 하는 거지. 그냥 한 과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공시대법 항상 머릿속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하시면 손내면 나중에 9월달 10월 가서 답 없어요. 그러니까 스케줄 짜서 공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마무리 정리하고 7월달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